이게 경제강국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관심도 안 두네 이러면서 나무람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그런데 그 어른들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세계관이 형성될 때 무슨 교육을 했나 들여다보니까 수학, 영어, 뭐 역사 이런 거 잘해서 수능 잘 봐가지고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면 네가 효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누구도 큰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의 그 어떤 그 광활한 비전을 광개토 대왕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반도를 품는 비전을 한번 가져가라 라고 가르치시는 부모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육원 강사로 있으면서 통일교육원 원장님께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북한 관련된 교육만큼은 수능에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유나 씨가 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북한 관련된 거를 수능에 넣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시카를 들고 쫓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게 맞는 건가? 왜냐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은 24시간 늘 자기네들이 그런 고집된 날조된 교육과 역사 날조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북한 통일에 대한 명분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북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또 북한을 상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예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포럼, 뭐 광개토 대왕 포럼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도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 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어천여를 공유한 이런 민족입니다. 어제 지금 80년 헤어져 살았는데 다른 나라 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강연을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가실 때쯤에 그냥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유일하게 지금 분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통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라는 퍼센트가 이제 50%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곧. 자, 그래서 뭐 부정적인 견해 이런 것들 볼 때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미디어들에서 김정은에 대한 얘기를 북한 관련 뉴스에서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북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이러면 김정은 헤어스타일, 뭐 ICBM 이런 걸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구나. 그런 면에서 저희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 강사들이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돌면서 아이들에게 문화 통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고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도 요즘 아이들은 6.25를 이렇게 칠판에다 써놓고 읽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6.25. 맞습니다. 6.25.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북한은 6.25 전쟁을 뭐라고 명명할까요? 아닙니다. 네?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7.27 정전협정일을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날이다. 그래서 전승기념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놓냐면 미국이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을 치고 올라올 때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월세출의 영장 정말 이 신이 내린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3시간 안에 4시간 안에 반격해서 내려와서 서울을 3일 안에 수복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이뤄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딱 완전 역사 발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대한민국이 먼저 한 거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이게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 똑같이 남북한이 12년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뭐 이제 달라진 것들이고요. 보시면 똑같아요. 뭐 음악, 한문, 영어 쭉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교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렇게 뭐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스님 혁명활동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이 되는 거고 혁명 역사는 고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이런 혁명 역사 과목에서 100점 만점이 나와주지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성적표를 좀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그 다음에 또 김정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냐면 혁명활동이 있고 혁명 역사가 있어요. 그 혁명활동은 김일성, 김정일 대원스님의 어린 시절을 혁명활동이라고 혁명 역사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활동을 한 그래서 이 과목에서 지금 여기 김종숙 빠져 있는데요. 김종숙까지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정은까지 들어가니까 4대 위인이 됐는데 이 과목에서 10점 만점이 나와주지 않으면 저처럼 4년제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수학, 영어 뭐 이런 거 국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혁명활동에서 10점 만점 나와주지 않으면 대학을 못 간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총평이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도 못 가요. 네, 그냥 얘는 인생이 그냥 낙제예요, 낙제. 북한은 이 성적 중에 죽을 때까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어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평생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줄만 봐도 김부자의 신격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면 교과서에서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과서의 내용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제일 첫 번째 조그만 꼬마아이가 하나 보이죠? 저 꼬마아이가 7세의 김일성입니다. 7세의 김일성이 아버지 김영직과 함께 3.1운동을 진두지휘 했다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3.1운동을 김일성이 진두지휘 했을까요? 네, 역사 날조가 굉장히 할아버지 김홍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쇼문호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들어왔다가 그 대동강에서 불타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쇼문호 때도 이제 김홍구라고 하는 김일성의 중조할아버지가 나가서 다 쫓았다 이런 겁니다. 이 집안은 그냥 신이 내린 가족이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30대 어린 장군이었는데 두 제국주의를 물리친 그런 골세출의 용자.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미제국주의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8.15 광복도 김일성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주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 날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과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TV를 틀면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TV 채널 하나가 딱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김부자 역사 날조를 합니다. 그리고 신격화 교육 이런 걸 하는데요. 김일성 일가는 출지법을 씁니다. 그 DNA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쓰게 되거든요. 자, 이제 김정은이라고 하는 신이 눈앞에 나타나면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어딜까요? 강원도 철원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도 철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은 어딜까요?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뛰어드는 이 바다가 한경남도에 있는 4월달 바다입니다. 북한은 5월달에도 눈이 내려요. 그럼 이렇게 추운 바다에 지금 자기가 심장팔만 걸릴 수도 있는데 막 뛰어든단 말입니다. 장군님 가는 길에 조금 더 보겠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비대 같은 북한 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거라는 거죠. 얘는 지금 상비 병력이 128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러시아에 영병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13,000명 정도 나갔는데 지금 거기 우리 포로된 몇 명만 지금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그보다 몇십 배 많은 숫자가 김정은 원수님 만세하면서 자기 몸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개 대대 병력이 자기 몸을 자극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강도 높은 세뇌교육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세뇌교육 때문에 그리고 철통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차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세뇌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관련된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항상 비정상적인 조건으로도 우리가 접근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내용들이 북한에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하는 것들이 북한에서 너무 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왜 통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요. 제일 지금 그 아이들 속에서 통일하고 싶지 않은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돈이죠.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게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야 우리 북한이랑 통일을 하면 걔네들한테다 우리 계속해서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지국가에다가 내가 계속해서 돈을 주다 보면 내가 고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 역할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이 정말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이 경제가 바닥이 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ICBM을 쏘고 중찰위성을 쏘고 이제는 막 핵잠수함까지 공개를 해버려요.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건 왜 그런가? 경제로 돌아가야 되는 기술들이 군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밸런스를 잘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독재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나도 다른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아이들에게 야 통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른들이니까 너희에게 A, B, C, D 플랜을 보여주겠으니까 통일은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이니까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대신에 어느 날 네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미래 통일이 정말 서독과 동독처럼 갑자기 오게 된다면 너희들이 아무런 플랜이 없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통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비틀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얘들아 갑자기 북한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북한이 위험해졌을 때 중국이 먼저 들어가서 다 북한을 장악하는 건 괜찮겠어? 이렇게 그것도 실패요. 그건 싫답니다. 그건 넓으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중국이 먹는 것도 싫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 2개를 연속해서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고려항공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금 사실 북한이 다시 관광을 재개했다가 다시 조금 한 달도 안 돼서 문을 닫았거든요. 네, 평양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개방관을 기점으로 해서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평양은 철저하게 국가가 건축을 하고 국가가 도시화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 면적의 평양이 3배 정도가 큽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화를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사실 잘만 만져보면 예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건물들이 지금 다 전쟁용으로 건설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평양에 올라갔을 때 이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개찰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평양에 이게 생겼어요. 교통카드 찍고 들어가면 이 에스컬레이터 깊이가 150m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 시민 200만을 일단 유사시 전쟁이 나면 여기에다가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150m 들어와서 한참을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돈 내고 헬스장에 다니면서 살찌게 한다.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살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분이 빼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살 빠지면 원수님 살 빠졌다고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차 안에도 저렇게 김부자 동상이, 김부자 추상화가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사상탑 위에서 내려다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면 우와 한복 입었다 하면서 신기해합니다. 네, 북한 사람들 한복 입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북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105층짜리 유경 호텔인데요.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유령 건물로 올라가 있고 저 지금 구리로 지어진 저 동상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그 사회주의권 나라들에 있는 닭만큼인데요. 북한만 저게 지금 굿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낮과 낮수밖에 없어요. 북한만 굿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만 존재하는 여성교통경찰. 이런 그 여성교통경찰들은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고 인물 체격을 보고 뽑아서 서의로 인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간부들한테 시집을 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고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 저렇게 스포츠 영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생성을 놓고 봤을 때 북한 군인들 우리가 그거는 간과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항상 자연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양 아이들은 이게 도시에 있다 보니까 저런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또 평양의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건 아까 지하철 그다음에 무계도 전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래처럼 쓸어 들어갔다 모래처럼 쓸어 나옵니다. 김정일까지 사망하고 나서 이렇게 그 선전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개수는 40만 개 이상이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체사상탑을 이렇게 쫙 당기면서 끝났죠. 지금 북한이 11번째
번째 공식적인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나라는 종교 국가로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11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독재국가,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계시는데 사실 북한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독재국가도 독재 플러스 왕조국가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북한 사회주의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90년대 초반에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소련이 붕괴됐고 동구라파 나라들이 막 붕괴될 때 북한도 붕괴되면서 권한행보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은 지금 정확하게 뭘 하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기주의를 신나게 하는 중이에요. 그 북한 인민들을 갖다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후라이를 쳐가지고 계속해서 사기주의를 신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걸 아는 문제의식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북한 안에서 절대적으로 이 자립적인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이 딱 되고 바로 김일성 정권 독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자꾸 북한 인민들 뭐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배워야 하죠? 그리고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세뇌교육으로 북한 주민들을 총칼로 내리눌러서 계속 저걸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거려 투어에서 공개한 영상이 지금 뒤에 보실 영상보다 한 6년 앞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영상이 6년 후의 영상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직장에서 감사용사를 지금 잘 가지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1년 더 먼저 만들었습니다. 왼쪽의 용사는 북한의 목탄차인데요. 기름이 아니라 나무를 떼서 농협을 얻어서 네, 북한판 하이브리드예요. 나무로 가는데 시속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이게 올라가다가 언덕에서 거꾸로 내려옵니다. 연료가 부족한 북한이 이런 목탄차는 정말 흔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연료난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북한은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자주 이 영상이 도대체 언제 촬영됐을까 궁금하시죠? 2022년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앞전 영상이 오히려 6년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고장난 나무입니다. 오른쪽 영상의 호스를 한번 보세요. 유리가 없어서 비닐을 쳐놨네요. 이 영상은 해산시 앞쪽 중국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있긴 있네요. 오른쪽 차량의 영상을 보면 꽤 차가 높은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같으면 저런 위에다 사람을 실으면 아마 불법으로 단속당할 겁니다. 왼쪽 영상은 해산시장입니다. 저기도 코로나가 없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지나다니네요. 활기찬 북한의 꼬마들이네요. 오로지 놀 수 있는 게임도 없고 밖에 나서 띵줄. 여기 지금 두 아이가 뛰어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작으니까 유치원생으로 노는데 저 초등학생입니다. 신체 조건이 우리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20cm 정도 키가 작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개인이 작전 대성공. 네. 그래서 이 북한이 지금 2022년도의 영상을 보시면 눈을 의심케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왜 두 개를 다 보여주냐면 앞전 영상을 틀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냐면 홍콩이라고 해요. 북한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보여준 다음에 앞에 본 평양에는 김정은이 살고 있고 뒤에 본 이 지방에는 인민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럼 왜 김정은은 그렇게 좋은 데서 혼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북한에도 평양, 수뇌부가 있는 평양은 저렇게 계속해서 꾸며놓지만 지방은 돈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개발할 수가 없죠. 왜? 다 무기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독재 정권에 필요한 것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굶고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견해들이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 이상가족 상봉.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관심 없어요. 이상가족 상봉에 대한 그 필링을 이해하지 못해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언어가 똑같고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보통 아닙니다. 이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좀 눈이 반짝반짝해지냐? 바로 지하 자원입니다.
광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반짝반짝해져요. 북한이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이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가 쓰려면 6,000명 이상 쓸 수 있대요. 근데 통일 비용을 보시면 통일 비용이 우리가 2,000조가 좀 넘거든요. 근데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하나, 한 광물 가치만 5,000조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는 그 통일 비용이 아닙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 220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함경북도부터 보시면 철 13억 톤이 매장되어 있고 함경남도 단천에는 마그네사이트, 아연, 인회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16억 톤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국이 8,000년간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양강도 해상에는 한국 전체 매장량과 맞먹는 242만 톤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체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 톤으로 세계 2위.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2,680조 원어치입니다. 갈탄은 2,140조 원, 철 3,045조 원, 금 613조 원이 묻혀 있습니다. 잘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저기 알아서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김정은이 자꾸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나라 전체가 김정은 꿈꿔입니다. 거기다가 2천만의 노예도 가지고 있죠. 김정은은 통일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북한에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희귀하고 도의적고 그리고 이 미중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신화적인 무전입니다. 이게 조무주가 지구를 만들면서 중동하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막 수비로 엄청 되고 브라질 같은 데는 한국의 스탄도 많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른 것도 엄청 되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은 2,600만 톤입니다. 평안도 평산에만 적게는 340만 톤, 많게는 450만 톤이 있단 말이에요. 조물주가 왕창 주버리기 정말 왕창 주버리고 참 이게 안타까운데 북한의 핵무기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지금 몇 년은 아니에요. 55년 8년 정도고 그리고 북한이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 히토리예요. 한국 위협협회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5월과 6월에 19억 원 규모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중에 히토리 엄청 욕심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자원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쪽에 관심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다른 전쟁 안 합니다. 자원 때문에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토리 광석 약 24,700달러어치를 수출했는데 그 이후로는 15개월 만에 90대 가까이 수출량을 늘린 겁니다. 중국에 있는 히토리가 국리용 무슨 좋은 알려져가 있죠. 근데 매장량 자체는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핵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광물자가 돼갖고 내가 알아서 하는 공황자처럼 아니면 러시아의 무슨 석유 재벌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참 기가 막힌 소리 정말 말씀하시는데 맞다니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김정은은 지금 자기 개인 비자금만 7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 버트도 20대가 넘습니다. 버트를 또 좋아하는데 김정은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김정은과 그 주변에 있는 카르텔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독재정권의 4대 세습을 가고 북한이 10년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년대계를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을 만년대계를 이어가겠다 이런 건데 거기다 또 관광자원에 대한 가치죠. 북한이 지금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진노조스 회장이 왜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북한을 2번 다녀오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북한을 갔더니 나수로 벼를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지성공시를 갔더니 그 모습에서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야 북한에 와서는 화장지만 팔아도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북한은 헐밋 킹덤이다. 사람의 발자취가 들어와서 개발해놓지 않은 그야말로 헐밋 킹덤 같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 DMZ 라인만 없어진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폭스 CNN에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그분은 투자자예요. 감정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을 다녀와 보니까 그런 가치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통일만 된다면 우리가 뭐 기차 타고 유라시아 타고 철도로 뭐 러시아도 가고 뭐 어디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본도 우리나라를 관통하게 되면 그 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지하 그 바다 밑에 해저터널 뚫다가지고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진노조세적인 예상으로는 통일된 시점에서 앞으로 20년 동안은 세계 1위 경제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쪽 북한이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거로 봤는데 글쎄요, 김정은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줄까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김정은과 뭔가 말로 해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상식적이자 어불성설이거든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과 우리 원하는 게 다릅니다. 김정은은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을 이제는 적대국으로 명시했어요.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고 전쟁 중인 가정국 관계고 일단 일사실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국시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계속해서 바꾸고 있거든요, 말을. 자, 그럼 지금 김정은 뭐 하고 있느냐? 저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버오피스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가고 그야말로 개망신 당했어요. You don't have a car 이랬거든요. 네가 카드 가지고 있지 않아?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 그리고 종전협정에도 너 참가할 자격 없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입장으로는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은요, 역시 내가 핵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해가지고 족벌을 한 거야. 이거를 인정시켜주는 거거든요. 즉 김정은은 앞으로 더 많은 탄도, 지금 5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근데 지금 정은이는 이걸 줄이겠다는 거, 전술핵 소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무슨 화산 14명이라고 하는 연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5대다 갖다 다 끼워놓고 쏠 수 있는데 실험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술력에 대한 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북한이 우리 북한이 핵 가질 거 누구 예상했습니까? 저 거짓말이야, 가짜야, 저런 철동원이가 어떻게 재진입 기술을 할 수 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때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핵에 매달릴 거고 또 하나 핵잠수함 가지려고 13,000명의 남의 집 귀한 아들들, 걔네 평균 연령 18세거든요. 이 아들들을 내보내고 그 기술을 받은 거죠. 북한이 지금 소형 원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니 원자력 발전소도 못 만들어서 우리 정부한테 원자력 발전소 좀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형 그걸 어떻게 잠수함에다 싣겠습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북한이 작년에 공개했던 김구로 그 잠수함이요. 근데 이게 디젤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톡톡톡톡 이러면서 가는 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핵잠수함이 있어야 미국 번터 타격할 때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김구록함하고 이 뒤에 핵잠수함하고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김정은 키를 재해서 이걸 직경을 보니까 직경 12m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물급의 지금 핵잠수함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거 북한이 못합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이 해저 6,000m까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수압을 이겨내지 못한대요. 일반 고강 이런 철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철을 써야 되는데 그 기술도 북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철저하게 러시아가 도와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군사협력. 우리 한반도에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여론이 술술술술 올라오다가 이제 62%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핵을 만든다 칩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처럼 권한의 행군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되면 NPT 탈퇴해야 되고 경제 제재 엄청나게 받게 될 텐데 이거 완전히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에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계속해서 해커 조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군사 다 지금 어느 거 할 것 없이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법원 털렸거든요. 그러면 털어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질로 잡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커도 지금 8,000명이 넘습니다. 북한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디 갈까요? 의대 가죠. 우리나라에 지금 하이테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게 저죽을 쫓아갈 때는 3명이 쫓아가는데 4명이 쫓아가잖아요.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이 8,000명 가까이의 해커가 있다면 우리는 그 3배 인원이 있어야 이걸 막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수력 우리 한수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예전에 북한이 해킹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원소를 좀만 조절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도발 계속해서 할 거고 대한민국을 협박해가지고 지치게 만들고 싶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을 사분오열 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노래를 다시
재리메이크를 해서 뮤직비디오를 다시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에 공부하신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론에 자꾸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북한과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북한과 대화 안 됩니다. 김정은은 절대적으로 자기 목숨이 핵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을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제가 태어나보니까 이 노래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다시 만들 겁니다, 새롭게. 여기가 핵심인데요. 평화가 아무리 기준해도 자,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일삼아오면서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저 노래에서 얘기하는 건 어쨌든 평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나라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나라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조카통일하겠다는 야망을 한 번도 떨쳐낸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버지도 특수부대 장교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 북한의 여러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북한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쇼에 놀아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조금 강연을 준비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많은 얘기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강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